안녕하십니까. 신화경제연구소 이지재개발 시간이고요. 자, 오늘부터 신화경제연구소가 이제 재개발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 재개발 투자에 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사업장마다 다 그게 금액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고, 실제 일반 투자자들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 정도에서 법적 사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좀 쉽게 재개발 투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서울 재개발 투자 신축 아파트 마련의 유일한 열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개발 완료 지역의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좀 샘플링해서 뽑아봤어요. 실제 있었던 이제 사업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차이가 크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은 재개발 사업이 이미 완료돼서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는 데고요. 갈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A아파트, B아파트는 약 한 30년 그리고 한 22년 차 된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보시면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보면 최소 한 26% 정도 차이가 나고, 한 4억 정도에서 최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똑같은 30평형대 기준을 한다면 48%, 즉 50% 가까이와 그 다음에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이 똑같은 입지, 똑같은 역세권이고 똑같이 지하철 1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입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과 구축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만 놓고 보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앞으로 신축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격차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1구역, 2구역, 3구역 아파트가 실제 2015년, 17년, 20년에 입주를 해서 실제 입주지 시세는 3구역 아파트는 10억, 1구역 아파트는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2구역 아파트는 8억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거의 2배 가까이, 1구역 아파트 빼고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1구역은 조금 특수해요. 이거는 일반 분양을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일반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14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실제 나머지 두 개의 아파트는 부동산이 침체기 때, 즉 2013년 14년 요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요때는 일반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요때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세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현재 시세는 부동산 상승기 때는 입주 시대 대비해서 약 한 3배 가까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재개발 구역 물건 투자 사례를 본 수익성 분석인데, 여기서는 실제 물건을 투자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만큼 재개발 구역이 잘만 투자하면 메리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 1구역에 나와 있는 우리 아까 1구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이제 1군 건설사죠. 힐스 이제 요런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요 아파트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실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좀 오래 걸렸죠. 되게 좀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던 아파트인데, 이제 실제 요 물건에 요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투자하신 분의 사례예요. 그래서 대지집은 7평짜리를 1억 9,500에 투자를 했고요. 그때 전세 1억 500만을 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금 빼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 전에 감정평가액이 나오죠. 그 감정평가액은 실제 1억 9,500만보다 조금 못 미치는 1억 7,100만 정도가 나왔고요. 권리가액은 비례율이 91.2%가 나왔기 때문에 간평에서 비례율을 곱하면 약 1억 한 5,500만 원 정도가 권리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권리가액이 정해지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야겠죠. 조합원 분양가는 30평형대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 9천 정도가 나왔고요. 추가 분담금은 약 4억 3천 정도. 그래서 실제 요때 입주할 당시 2020년 8월에 입주할 당시의 전세금은 6억 5천 정도, 매우 쌌었죠. 지금 시세, 근데 현재 전세금 시세를 보면 9억 정도가 됩니다. 뭐 격세지감이 있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입주시 전세하고 현재 전세는 신규 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은 이제 투자 효과를 봤을 때 이때 시세 차익만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투자 금액 있죠. 재개발 빌라와 추가 분담금 합쳐서 총 투자 금액은 약 한 6억 3천 정도가 나오겠고요. 자, 요게 2020년에 입주 시세가 약 14억 7천이에요. 좀 높았죠? 이때는 부동산 상승기라 2018년에 일반 분양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시세는 그보다 더 올랐죠. 더 올라서 17억 5천에서 18억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 명목 투자금 대비 6억 정도 대비해서 현재 약 차익은 한 11억 정도 차익이 났죠. 그래서 약 2배 가까이 차익을 받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익을 어느 정도 얻었는지를 봐야 돼요. 차익 플러스가 또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전세금 차이예요. 자, 실투자금을 이분이 9천에 투자해가지고 전세금하고 그 전세금 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합쳐가지고 5억 4천에서 아까 6억 3천이 들었죠. 그런데 입주시 때 전세 보증 금액이 전세가가 6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세금하고 추분금 합쳐서 5.4억에서 6억 5천을 빼면은 1억 1천 정도가 이익이 벌써 발생됐죠. 그 다음에 현재 전세금 시세가 신규 전세, 계약 갱신권을 쓰지 않는, 자, 끝나서 새로 전세를 내놓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9억이에요. 딱 절반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2억 5천의 이익이 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현재 매매 시세는 약 17억 5천 정도가 됐는데 요거까지 아까 시세 차이까지, 매매 시세까지 차이까지 합치면 약 11억 2천 정도, 실질 이익은 14억 8천이죠. 시세 차이 11억 천에다가 전세금 차임 3억 6천 정도 더하면 14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똑같은 시기에 만약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투자금, 아까 A 아파트 있죠. 구축 한 30년 되는 아파트, 지금 30년짜리 아파트인데 그때 2009년에 그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실투자금은 1억 2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까 재개발 투자금보다는 3천만 원 정도 적죠. 그런데 실제 매매 시세는 9.5억에다 전세가도 올랐으니까 3억 정도, 이걸 합친다면 9억 3천 정도 이득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재개발 투자에 비해서는 14억 8천 정도 이득을 받다겠죠? 요거 차이에 나면 약 5억 5천 정도는 더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실제 아파트 구축을 투자하는 것보다 실제 재개발 투자해서 투자금도 훨씬 적었죠. 9천만 원 투자했을 때 현재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재개발 일반 분양들을 하고 있죠. 이미 다 이제 관리처분기획 끝나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신청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청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게 로또일까라는 걸 부분을 살펴볼 건데, 북서울 자이폴라리스 미아 3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미아 3구역을 재개발해서 북서울 자이폴라리스인데 일반 분양 가구 수는 327세대예요. 전체 1000세대 중에서 약 30% 정도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형 기준했을 때는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되고요. 주변 시세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그렇게 별도로 크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을 청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대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그걸로 해서 일반 분양을 신청을 하는데, 실제 요 미아 3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10억 정도로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억 정도, 한 20% 정도 수익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5억 2천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이 약 4억에서 5억 정도 형성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무리하지 않는 가격, 폭등하지 않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해서 사업이 하나씩 단계별로 가는데 폭등하지 않는 지역을 잘 선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움직임을 최근 또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다 대고.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분명히 그런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장에 전면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단 국토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면 계약보다는 일정 부분 규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제 완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느냐?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사업비가 들어가죠. 뭐 이주비도 지급해야 되고, 뭐 공사비도 나가고요. 사업비, 이런 모든 쓰는 경비를 일정 부분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 부분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둔촌주공에서 건설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합하고 시공단하고 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 원자재 값이 현재 인플레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결과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분명히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 시세 차익과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시세에 준하거나 다소 높은 일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두 번째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마 34평형 기준하면 10억에서 13억 정도, 25평형 기준하면 10억 정도 이상의 분양가 규제 완화 움직임 하에서 일반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출과 연결돼 있죠.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게 있죠. 허구의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는 9억 이하는 뭐 중도금 대출이 나오죠. 그 이상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또 시공사가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더라도 상당 부분은 자기 금액이 높아야 된다. 자기가 준비하는 금액, 자기 자본 금액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서 일반 분양의 어떤 메리트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금 대출 받기 쉽지 않고 상당 부분 자비로 자금 조달해서 무순위 청약이 늘어날 때, 즉 현금 줍줍 현상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많이 일반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축 아파트가 처음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가 굉장히 벌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 차익과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입주 이후의 아파트 금액 차이죠. 그 시세 차익과 입주 전세, 처음에 입주 시 전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뭐 2, 3년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또 전세가는 올라가겠죠. 그 전세가 차이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조합원 분양 물건 일반 분양보다 결과적으로 저렴하다는 얘기죠.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 네 번째는 향후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 분양의 로또 청약 당첨은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대개발 일반 뭐 다세대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조금 눈을 돌려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결국 3040 세대의 신축, 우리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말이에 유일한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